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거기 58쪽 제4장 등기절차 총론입니다. 자, 등기절차 총론. 자, 그래서 등기절차 총론은 우리가 보통 다섯 개로 구성을 합니다. 5개로 구성하는데 일단 이렇게 등기절차 총론 그래서 5개로 구분하는데 일단 뭐가 있어요? 일반 원칙이 있어요.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관공서 촉탁을 원칙으로 해. 자, 그리고 우리가 지적은 세금을 무조건 받기 위해서는 소관청이 직권 등록해요. 근데 여기는 당사자가 신청해놓고 받겠다는. 두 번째가 적격이에요. 내 이름을 등기부상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적격이 있고. 신청인은 항상 등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지 뭐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니까 등기 권리자예요. 그래서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 자, 그 다음에 신청정보. 우리가 신청서, 신청정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낸다고 얘기해요. 근데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컴퓨터에 의해서 우리가 전자적으로 신청할 때는 신청정보 얘기죠. 플러스 첨부서면, 첨부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받고 등기가 서류가 미비하면 각하하고 서류가 완비되면 등기를 실행하죠. 완료의 조치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원칙 그래서 일반 원칙은 이렇게 당사자 신청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죠. 관공서 촉탁 얘기입니다. 촉탁 신청에 대한 기본 원칙이다 아니고 원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외가 뭐냐? 그 예외는 일단 등기관이 뭐 하는 경우 있고 등기관이 직권해야 하는 것도 있고 법원의 명령에서 등기하는 거 있는데 이건 이제 직권과 명령은 뒤에서 이제 강론사항에서 이제 배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무가 주어지는 게 있어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이 등기법에 표제부는 뭐예요? 표제부는 니네가 전답 논에다가 집을 져서 그게 대가 됐으면 그 대장이 대로 바뀌었으면 등기부도 대로 고쳐야 된다. 부동산 표시 변경한다. 이 등기법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있죠? 이 표시 변경 등기를 몇 개월 이내 하라고 1개월 이내 하라고 의무를 줘줬다. 이게.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특법에 아까 얘기했죠? 뭐 할 때 유효요건 할 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며칠의 의무가 60일의 의무가 주어진다. 60일의 의무가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의무. 그래서 여러분 그 59페이지에 그 보충 그래서 특별조치법상의 의무 60일이다 이렇게 자주 안 나와요. 나중에 자세한 것은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다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 1번과 2번 당사자 신청주의하고 촉탁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그 쌍가리 2번 신청주의 예외에 그래서 등기관에 뭐가 있고 직권이 있고 넘겨보세요. 법원의 명령 있죠? 그 다음에 60쪽에 등기 신청 방법에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 두 가지 신청 방법을 두 가지로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받아서 컴퓨터를 통해서 전자 신청하거나 아니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다. 그럼 등기 신청행위 그래서 성질 유효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여기 61쪽에 그 등기 신청의 적격 있죠? 당사자 능력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적격 있죠? 등기 신청에 대한 신청에 대한 적격 이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당사자 능력이다. 당사자 당사자 능력이다.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하다.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하니까 이거를 이거 신청 적격을 이거 꼭 별표 두시고 이걸 보자. 그러면 이 등기 신청 적격은 우리가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 전제가 그거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당사자 능력은 한마디로 등기부상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 있죠. 등기 명의 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 신청할 때 그 등기 명의인 갑이라는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라면 을이라는 이름으로 권리자가 되는 의무자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냈다. 그게 뭐라고? 법인이다. 이 법인. 그죠? 그래서 주식회사, 사단법인, 이렇게 법인 있죠? 법인. 물론 뭐예요? 물론 우리가 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은 그건 비법인이 아니라 자, 항상 뭐예요? 우리가 자, 법인 등기를 마친 법인이 등기부상의 인격자이기 때문에 자, 등기부상의 명의가 가능하다. 물론 이건 사법인가 공법이 있죠? 국가지방자치 공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사람과 법인은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특별법에 의한 북한 주민도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가능해요. 외국인 당연히 가능하고. 자, 그래서 사람과 법인.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와서 만약에 지금은 이제 뭐예요? 피한정 후견이 피성년 후견이 이렇게 성년 자 그 미성년자 있죠? 다 그 사람들도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맛이 같든지 말든지 그건 따져 묻지면 않는다니. 무조건 사람이라면 다 등기부상의 명예가 하나다. 근데 문제되는 게 비법인이죠. 자, 문제되는 게 뭐라고? 비법인이다. 비법인. 비법인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인격 없는 뭐라 한다는 게 없는 사단과 재단에 관한 얘기다. 인격 없는 사단, 재단 얘기다. 그럼 인격 없는 사단, 재단, 비법인은 뭐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두 사람 이상이 소유 관계를 가졌을 때 우리가 이걸 뭐예요? 공유라고 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합의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총위라고 얘기도 한다. 총위라고. 자, 그럼 이렇게 공유, 합의, 총위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민법상 공유는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합의도 뭐가 있고 지분이 있고 근데 뭐가 이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보통 그래서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을 우리가 총유재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총유재산을 이거 우리가 이제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중 있죠? 종중 뭐예요? 문중. 문중은 이 종중은 김씨고 문중은 그거보다 무슨 파죠? 규모가 좀 작다. 그런 거 따져먹지 않아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종중, 문중, 교회. 자, 이렇게 뭐예요? 교회, 사찰, 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친목 단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동창회, 이런 게 다 비법인이에요. 그러면 이 종중 땅들은 뭐예요? 지분이 없는데도 자, 보통 뭐예요? 우리 보통, 자, 집안 식구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이 뭐 종중 땅 다 팔아먹고 그러죠? 그래, 거기다 근데 땅 팔아먹는데 지분까지 주면 안 되지. 자, 그럼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법에, 자, 이 공유지분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공유자 갑 2분의 1 공유자 을 2분의 1 이렇게 지분 표시하죠. 근데 합의는 뭐예요? 합의는 무슨 관계니까? 동업관계죠. 동업관계니까 뭐예요? 서로 같이 동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 뭐예요? 자기 지분을 팔아먹으면 심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합의는 지분이 없어요. 보존 등기에서 이 민법상 지분이 있는데 등기부상 지분은 안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합의자, 자, 합의자 뭐예요? 그냥 합의자 을이라고 절대 지분 표시 안 해. 암기하셔야 됩니다. 절대 합의는 뭘 안 한다고 등기부상에 지분 표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총유재산은 뭐예요? 총유재산은 아예 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게 총유자라고 이 총유자라고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지분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공유는 지분이 있고 지분대로 이렇게 공유자 이렇게 나누는데 지분 표시를 해줘요. 합의는 지분이 있으니까 합의자라고 나누는데 자, 합의는 뭐예요? 동업관계니까 지분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아예 등기부에 지분 안 써요. 총유는 뭐예요? 아예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이 총유자라고 나누지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중 땅은 이런 총유재산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옛날에는 장자 명의로 장자 명의로 등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장자가 죽으면 장손 손자놈이 그 땅 내 거다 그래갖고 옛날에 신문에 김씨 종중하고 그 장손하고 소유권 확인에 대해서 끊이질 않고 싸움을 하더라는 게 끊이질 않고 싸움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싸움을 하니까 국가가 복잡하더라는 게요. 국가 정책상 복잡하니까 아예 법을 개정해서 이 비법인은 비법인은 자, 그 명의로 무엇을 신청 적격을 인정해서 그 명의로 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했다는 게 이거. 자격을 인정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비법인은 뭐예요? 대표자 관리자 있죠? 대표자 또는 종중 대표자. 대표자 또는 뭐예요? 또는 관리인은 관리인은 뭐예요? 그냥 대리로 등기만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만 신청할 뿐이다. 신청.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대표자 관리자가 그 명의로 의무자 관리자가 된다 그러면 틀리고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는 뭐예요? 대리로 등기만 신청한다. 그렇게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61페이지에 그 신청 적격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자연인, 자연이라면 뭐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맛이 갔든 말든 간에 다 뭐예요? 등기부상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법인은 뭐예요? 법인은 자, 그 사법인과 공법인을 구분하는데 다만 공법인 중에 국가지방자치 있죠? 시군구도는 가능한데 읍면은 안 된다. 그 뒤에 밑에 다시 보자. 그래서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자 권리 능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권리 능력 사단재단은 종중문중 쭉 나오는데 자 거기 니은번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등기부상에 총유 형태를 등기할 수가 없으므로 그 자체 명의로 의무자 관리자 된다. 줄치세요. 즉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동그라미 치고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자는 뭐예요? 단지 등기만 대리로 신청할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쌍가루 3번에 등기 신청 적격의 불인정 그랬죠? 아예 뭐예요? 아예 등기부상에 무엇을 명의를 올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못하는 걸 네 가지를 구분해서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 예컨대 제목을 뭐라고 타이틀을 비적격자, 적격자다. 아니, 비적격자. 그래서 네 가지 보자. 첫 번째, 태아. 이 태아는 아직 안 태어났죠? 등기부상에 명의를 절대 올릴 수 없다는 게. 태아는 안 된다는 게. 두 번째, 민법상 조합이에요. 이렇게 민법상 뭐라고? 민법상 조합이다. 민법상 조합. 자, 그럼 우리가, 자, 특별법상에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런 뭐예요? 그런, 자, 협동조합은 법인체예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 돈 빌면 주식회사 농협협동조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의 일하는 이름은 법이니까 무슨 이름을 써도 아무 상관없지만 민법상 조합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민법 채권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계약이라고 여겨지는 걸 우리가 법에서 15가지를 정해놨어요. 증여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이런 식으로 자 교환, 이거 조합, 종신용기금 하에 여행 뭐예요? 자, 여행계획 그래서 있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뭐예요? 자, 계약의 형태를 15가지 정했는데 그 15가지 중에 조합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인격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은 뭐예요? 전원 명의로 이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자. 합의자 명의로 등기한다. 합의자 각, 합의자 을, 합의자 평 이렇게 등기한다. 그런 얘기지. 자, 그래서 여러분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적격에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 전원의 합의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물론 특별법상의 농협동 조합은 법인체예요. 합의가 아닌 농협동 조합 명의로 무슨 이름을 써도 아무 상관없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립학교, 학교 사립. 이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이에요. 사립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하나의 시설물이니까. 학교 재단, 법인 있죠?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법인 명의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백두재단의 암록고등학교 있죠? 백두재단의 암록고등학교. 고등학교가 적격이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 학교 명의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재단법인, 법인체, 백두재단 명의를 해라. 재단 법인 명의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예요? 읍면이동은 뭐예요? 니동은 적격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도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립학교라고 얘기하냐면, 자, 국립대학 있죠? 예컨대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법인이 소유권자고, 그냥 우리가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하게 되면 그 학교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소유권자예요, 국가가. 국립대학은 국가가 소유권자고, 일반 초등학교나 공립초등학교나 공립중학교 있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럼 누가, 당연히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자다. 그래서 읍면 이동할 때
예컨대 주민센터, 옛날에 동사무소고 지금 주민센터죠? 이 주민센터에 뭐예요? 토지와 건물, 자, 주민센터가 있다. 그러면 이 주민센터의 건물의 땅의 소유권자는 당연히 뭐예요? 자, 예컨대 시군구도, 자, 시나 구나 뭐예요? 시군, 군, 그죠? 자, 구도, 그게 소유권자지, 읍면예등이 아니다. 이 동사무소가 아니다. 동사무소는 구가 있으면 뭐예요? 자치구가 있으면 자치구청장. 자, 그 다음에 거기 시장이 있으면 시장, 구가 없다면 시장이 있죠? 그 사람이, 자, 그 시가 뭐예요? 시가 소유권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예요? 근데,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법원이, 이 법원리에 뭐예요? 법원리, 이 법원리. 아니면 어디, 예컨대 만약에 정발산동. 자, 이 정발산동에 그 50가구가 친목회를 하면서, 자, 친목회 이름을 정하는데, 이름 질 게 없으니까 행정구역 명칭으로서 정발산동을, 자, 친목회 이름으로 했다면,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동은 이제 더 이상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니까, 자, 그 친목단체에, 자, 법인, 인격 없는 사단재단으로서의 적격을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5번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여기 다만 동리에 있어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해서 그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했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친목회라는 게 친목회. 그 친목회를 구성해서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명의와 동일하게 할 때는 그 동민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써 있죠? 대표자가 뭐예요? 자, 그 누구 명의로? 동명의로 정발산동 그 명의로 등기가 안 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 다음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는데 태아는 없다죠? 민법상 조합 없다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와 같은 공법인은 자기 명의로 공법이 가능하죠? 예, 사립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한다.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말도 안 된다. 근데 거기 5번에 이렇게 썼죠?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자, 사단의 명의로 동그라미 치고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는 등기를 뭐 한다는 게 신청만 한다. 그게 옳은 말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방금 여기 써 있는 대로 자, 비법인은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는 뭐만 한다는 게 등기만 신청한다. 자, 이해를 해주자.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인 얘기예요. 신청인. 그 신청인 얘기도 아니죠. 신청인. 자, 그러면 신청인 얘기인데 자,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신청인 얘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은 뭐예요? 뭐가 원칙이에요?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왜? 민법 몇 조? 186조에 뭐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자,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자,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자, 법률행위로 인한 뭐는? 물권 변동은 뭐라 했어요?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등기하라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관해서 자, 법률행위,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했다니, 매매. 그래. 자, 물권에 대한 변동은 자,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면 물권 소유권을 뭐예요? 득실 변경. 자, 득실 변경 뭐 하고 싶으면 취득하고 싶으면 너 뭐예요?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이란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권리자. 가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가봐. 너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물권 변동 소유권을 소멸하고 싶으면 너 입으로 뭐야? 나 소유권 안 가질래. 아무 소용 없어요. 등기해야 돼요. 너는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등기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지금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 하는 게 공동으로 등기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도 그래서 의무자 권리자는 단어가 나오니까 다음 중 권리자인 것은 다음 중 의무자인 것은 있죠? 그런 게 자, 우리가 가끔가다 한번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런 개념을 좀 받으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누가 갑과 을이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했어? 매매계약을 맺으면 그죠? 매매계약을 맺으면 우리가 이 민법 186조는 그래서 뭐예요? 국민한테 권리와 의무를 주니까 실체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민법의 실체법은 자, 의무와 권리를 주니까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요구. 그 절차법은 등기법이니까 이 절차법적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이 등기부상에 어디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돼 일단. 자, 소유권 무전 등기 갑이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뭐예요? 기록돼서 이전 등기 을이죠. 그럼 이렇게 기록되면 이 사람이 권리자예요. 응? 근데 이제 뭐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뭐예요? 남한테 팔면 얘는 이제 의무자가 되고 얘가 뭐가 되고 권리자가 되고. 그래서 일단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를 취득하거나,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면, 자, 누가 이 권리를 취득하거나 얘가 돈을 갖게 되면 경매 신청에서 우선 면제를 받으니까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 자, 이게 절차법상의 권리자예요. 자, 권리를 취득하거나, 자, 등기죠. 권리를 취득하거나 뭐예요? 이렇게, 자,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 말 그대로 뭐예요? 의무자는, 자, 갑 같은 경우는 권리를 상실하죠. 예,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할 때는 뭐예요? 이 을은 뭐예요? 의무는 소유권이랑 권리는 뭐예요? 뺏기진 않지만, 당연히 뭐예요?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 이 사람이 절차법상 의무자예요. 쉽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고, 실체법 따져보자. 우리가 한마디로 등기를 뭐 하는 거하고, 신청하는 거하고, 등기부에 뭐예요? 기록하는 거. 이렇게 따져보자는 게 신청하는 거, 기록하는 거. 그러면, 자, 일단,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을이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을이 뭐예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에 기록하면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하고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가 자, 뭐 하는 게, 이게 일치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러면, 자, 일단 매매 계약을 맺으면 뭐예요? 등기해달라고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건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을이 갑한테 요구하죠?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가라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등기 인수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인수청구권이에요. 등기 인수청구권이다. 이게. 그러면 등기 청구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가 얘한테 요구하는 권리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을이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죠. 근데 등기 청구권은 갑이 뭐라고? 갑이 뭐예요?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한 뭐라고?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예요? 채권자, 자, 채권자라고 얘기한다니. 얘가 채무자니까. 인수청구권이니까. 그럼 채권자 대위에서 민법 몇 조? 404조에 정해있기를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 행사했죠? 채무자의 뭐예요?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자, 권리 행사를 뭐 할 수 있다는 게 대위로 할 수 있다는 게 대위로. 대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채권자였죠? 채권자 누구? 갑이라는 채권자는 채무자 을의 권리 행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걸 안 하고 있죠? 이걸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이렇게 대위를 신청해서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채권자 뭐예요? 채권자 대위 누구라고 갑이라 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는 거하고 등기를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자,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뭐 대리하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대리하고 이 대위를 한번 구분해 보자. 그럼 대리하고 대위는 결과는 같아요. 누구? 항상 뭐예요? 본인 이름으로 등기부에 기록돼요. 본인이 권리를 취득해요. 근데 대리하고 대위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신청할 때 차이가 있어요. 신청할 때. 대리는, 자, 예컨대 변호사 법무사는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요.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고 본인 이름으로 기록이 돼요. 근데 대위는 신청은 대위자가 해. 대위자 이름으로 신청하고 기록은 본인 이름으로 기록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시험 문제 채권자 대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자, 이건 실체법상, 왜? 민법이니까. 민법이 실체법이니까. 이 사람은 실체법상에, 이렇게 실체법상에, 자, 실체법적인 등기 권리자고, 자,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절차법적인 등기 권리자이기 때문에, 자, 누가 실체법적 권리자하고 절차법적 권리자가, 자, 이게 항상 뭐 하는 게,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신청할 수 있지만 얘가 신청해 주는 게 있으니까, 항상 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채권자 대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자, 실체법적인 등기 권리자. 이렇게 이해해 두자. 자, 그래서 거기, 자, 거기 의무자 권리자죠? 그런 개념 한번 이해만 해 두시면 되고, 자, 설명드렸으니까. 그러면 거기, 자, 64쪽에 의무자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그런 말 나오죠? 실체법상의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의 일처부. 그래서 실체법상의 권리자와 의무자와 절차법상의 의무자 권리자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게 원칙이나, 이렇게 이 사람이 신청하고 이 사람이 기록되니까 일치하는 게 원칙이나,
항상 뭐 하는 거,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죠? 채권자 대인청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채권자 대인청이 있어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우리가, 자,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얘기는, 뭐냐면은, 뒤에 우리가 뭐예요? 저당권 마소등기 할 때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거기 65페이지 단독인청 꼭 별표 두시고, 단독인청을 꼭 별표 두시고, 단독인청을 한번 잘 좀 이해해 두자. 단독인청.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박스 그려놓고, 다음 중 단독인청이 아닌 거 골라라. 아니면 인 것을 골라라 하게 되면, 그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게 공동인청이고, 그 다음에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이고, 촉탁등기인데, 촉탁등기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자, 임차권의,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있죠? 그거 한 4가지만 외우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데, 단독신청은 뭐예요? 단독신청은 판결로 뭘 받은, 상속받은, 누가, 부표와 등표가, 자, 부표와 등표는 가보인, 가보인 뭐예요? 혼수를 멸시시켰다. 아예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지, 신탁해놓지, 그죠? 자, 이게 단독신청이에요. 이게 단독신청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결로 상속받은 뭐예요? 부표와 등표라 했죠? 부표는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예요. 표시 변경등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등표는 등기명인의, 자, 등기명인의 뭐예요? 표시 변경등기예요. 자, 어디? 부동산 표시 변경은 논에다가 집을 져서 표제부에 답을 대로 고치는 거 있죠? 그게 1개월 이내에 고치는 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고, 명의자 표시 변경 자주 했죠? 왜? 서울에서 정발산동으로 이사 오면, 자, 그 등기 아래 2-1번, 2번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옮기 주소지만 쓰면 되죠? 이게 명의자 표시 변경. 이건 단독이에요. 자, 소유권자만이 명의자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권리 변경이 있어요. 이 권리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등기 신청한다면. 자, 그러면 공동으로 등기한다는 게 뭐냐? 공동으로. 자, 그럼 누가, 지금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자, 이렇게 등기부상의 갑이다. 1번 소유권 무전 등기 갑이다. 자,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이 7천이고, 채무자가 합이고, 권리자가 누구예요? 권리자 의리다. 자,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갑이 의라고 뭐예요? 만나자.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재계약을 합니다. 자, 무슨 재계약을 하는데, 갑이 의한테 뭐예요? 자, 돈 많은 채권자야. 야, 나한테 한 3천만 더 빌려줘서, 우리가 지금 등기부상에 7천인데, 1억으로 하자, 1억. 1억 하자. 그러면, 두 사람이 재계약을 받고 지금 현재는 뭐예요? 1억이 되는데, 아직 등기부는 7천이죠? 불이차죠? 일부가 불이차죠? 이거 우리가 권리 변경 등기라 그래요. 변경 등기. 일부 고치는 게 변경이니까. 그럼 이 등기 아래 이렇게 뭐예요? 1-1번. 1번 저당권의 변경 등기. 이게 저당권이라는 권리 변경 등기예요. 그래서 재계약을 맺고 1억이라고 고치죠? 항상 재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이게 공동이청이다. 이건 공동이청이다. 공동이다.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존등기는 항상 뭐예요?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단독, 보존등기는 뭐예요?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고. 혼동이에요, 혼동. 이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하고 용의물권자 있죠? 용의물권자 을이 있고, 그러니까 처분, 교환가치, 저당권자가 병이 있죠? 하나의 부동산에 일물 일권주의가 원칙이니까 그 일물 일권이라고 하는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 자, 하나의 물건의 권리가 하나다는 것은 한 사람은 소유권을 갖고 있든지 한 사람은 용의물권을 갖고 있든지 한 사람은 저당권을 갖고 있는 거,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에 뭐예요? 이 세 사람이 뭐예요? 권리를 유지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물건을 2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물건 2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소유권도 갖고 한 사람이 저당권 갖고, 이게 혼동이라는 게 혼동. 그러면 저당권을 단독으로 혼동은 혼단,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게 혼동은 혼단. 그죠? 근데 수용이 있고. 자, 부동산 몇 실 할 수 있죠? 부동산이 뭐예요?
자, 건물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뭐예요? 토지가 바다가 돼버릴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신탁등기, 신탁탁. 자, 이때 뒤에 보겠습니다. 신탁탁탁 단. 혼동단단, 혼동동동단, 혼당, 단독 있죠? 이렇게 단독이에요. 그러면 상속과 관련돼서 우리가 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증이라든가 사인증에 있죠? 사인증에. 뭐가 보이면, 이 증자 보이면,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는 다 공동이에요.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는 항상 공동이에요.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 항상 공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 승계는 등기인청인데 일단 거기 자, 어디 65페이지를 이제 단독인청 그래서 거기 자, 공동인청의 예외로서 등기인 진정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권리자 또는 뭐예요? 의무자가 단독한 등기를 인정할 수 있다. 성질상 존재하지 않는 거 있죠?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아버지 사망하시면 상속등기 단독, 보존등기는 의무자 자체가 없죠. 그래 성질상 단독을 하는 것도 있다. 그 단독인청의 경우에 우리가 판결에 있어서는 몇 가지만 이제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일단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해요. 뭘 원칙으로 한다?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어갖고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행하라.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해요. 이행 판결. 그죠? 근데 예외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판결은 단독 신청 예외단이에요. 왜? 땅을 두 개를 뭐 하게 되면 공유물을 두 개로 쪼개면 하나를 뭐예요? 공유물 부동산 하나를 자, 이렇게 뭐 하게 되면 두 개로 나누면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을 내려주면 자, 땅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이 판결 갖고 뭐예요?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새로 생긴 땅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예외가 인정됐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65페이지에 판결에 의한 등기 그래서 자, 기억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을 한다. 승소한 사람은 하는 거예요. 패소한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거기 그 A번에 자, 그 단독인증 꼭 별표해 놓고 판결의 요건 그 A번에 줄 치세요. 뭐라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신청 절차의 이행을 면하는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죠. 다만 예외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단독 인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여튼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있다요.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판결은 확정 판결이에요. 소송이 끝난 거지. 1심, 2심, 3심 대부분 이렇게 소송이 딱 끝나고 와야 되지. 2심이라도 뭐예요? 소송이 끝나고 와야지. 만약에 확정 판결이 아닌 자, 중간에 자, 송달증명서라든가 가집행 선고를 할 수는 없어요. 절대 판결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자, 판결은 확정 판결이 된다. 즉 판결에 대한 등기함에 있어서 원인 징서로 판결 정보가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소송은 끝났다는 뭐예요? 법원의 확정증명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확정증명서와 그래서 그 판결을 합쳐서 우리가 확정 판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송달증명서라든가 가집행 선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거기 자, 몇 페이지에 66페이지에 판결이 확정식이 있죠? 그래서 등기 절차 이행한 판결을 받았다면 시기와 관계없이 10년의 경과에도 100년의 경과에도 다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하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하면 이 매매에 의해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고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려면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하라고? 이행하라는 뭐예요? 이행 판결을 받으면 이행 판결은 10년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제한을 받지 않는다. 100년이 지나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미음에 신청인 얘기 나오죠? 그 신청인은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판결, 자, 뭐예요? 이행 판결을 받았을 때는 자, 누구만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 그래서 등기 뭐예요? 등기 의무자만이 뭐예요?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무자만이. 절대 누구는 패소한 있죠? 패소한 등기 의무자.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자, 일단 뭐예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땅을 두 개로 나눈 것은
원고니 피고니 필요 없어요. 땅이 두 개로 나눠서 이쪽은 원고고 이쪽은 피고고 이런 식으로 땅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거기 상속등기 2번에 상속등기 나오죠? 상속등기 나오는데 거기 그러나 출치세 유중사인증여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은 공동으로 한다 써 있죠? 그게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건 공동인청이다. 공동으로 한다. 그래서 권리변경 등기 유중사인증여 있죠? 이건 공동으로 다음 중 단독인청이 아닌 게 이런 게 대표적인 답이니까 공동으로 하는 거 기억하라.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지금 설명한 거죠. 혼동이니 수용이니 권리자 쪽에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자 68페이지 보시면 거기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 나오죠?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이 그거예요. 공동인데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고 자 민법 111조 2항에 자 당사자가 법률행위 후에 사망하거나 행인 이유가 상실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사망하시면 얘 자식 병이란 사람이 상속인 있죠? 상속에서 소유권 취득하면 이 진짜 소유권자가 얘하고 등기해주죠? 그럼 이제 갑이 사망했다. 이제. 그래 이미 등기 원인은 뭐하고 있고 이미 등기 원인은 존재하고 있죠? 원인 행위가 존재하고 있죠? 그럼 아들내미 병이 포괄승계인이 이전 등기 누구한테 을하고 공동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로 등기해준다. 이걸 우리가 포괄승계인, 이 상속인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이라 한다. 그래서 거기에 자 68페이지 의 맨 아래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권리자 의무자가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권을 승계한 상속이나 포괄승계에 등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자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하고 그 상속인하고 그 매수자 을이죠? 이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거기 그 예컨대 맨 아래 68페이지 맨 아래 예컨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등기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갑의 상속인 병이 의무자가 되고 을이 권리자가 돼서 공동 동그라미 치고 이 공동이다. 공동인청이다. 공동이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대의신청이 나오는데 그 채권자 대의신청에서 그 뒤쪽으로 쭉 볼 거예요. 대의신청 얘기했는데 우리가 5가지가 있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뒤에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71쪽에 대리신청 나오죠? 대리신청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대리신청 중요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자 우리가 자 이 법에 의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 대리인도 그러니까 그 누구도 사무원도 자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쌍가루 이번에 대리 신청의 범위 그래서 자 그 두 번째 줄 1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에 대법원 규칙에 의한 변호사 법무사 경우에 사무실에 근무한 사무원도 자 출석해서 서면을 제출할 수 써 있죠? 그래요. 자 일단 그래서 이렇게 전자 신청일 때는 변호사 법무사만 하는데 방무 신청할 땐 사무인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 줄이나 쳐놓으세요. 대리는 반드시 행위능점을 위하지 않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정지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한마디로 자 이렇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대리는 행위능력자를 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라고 하는 것은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자 예컨대 만약에 갑과 을이 자 법무사한테 맡기면 이건 쌍방대리 가능하죠. 근데 의사표시는 절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의사표시는 자 이 갑이란 사람의 대리인 A하고 을이란 사람의 대리인 B하고 만나서 계약을 맺으면 맺었지. 자 이렇게 갑하고 을의 대리인 A가 쌍방을 대리해서 의사표시를 자 대리하지는 않는다. 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누구하고 A하고 을하고 짜고서 얘한테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의사표시 쌍방 대리와 자기계약은 평하지 않고 다만 물건 변동은 다 끝나고 등기할 때만 돈 주고 법무사 맡기는 거 이게 쌍방 대리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다 끝나고 을이 얘는 바쁘다. 나는 남아도는 게 시간이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매수자가 자 등기 신청만 대리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자기계약 얘기예요. 그거는 자 이 대리할 때 신청할 때 등기 신청할 때는 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의사표시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허용되지 않지만 등기 신청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자, 그 대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우리가 이제 꼭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자, 단독 신청 뭐예요? 공동인 얘기 나오죠? 이 단독 신청에 대해서는, 이거는 올해도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이거는 좀 잘 좀 봐두셔야 돼요. 자, 이거 꼭 중요하다는 점.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